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NPD입니다. NPD는 SM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용 FPGA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벌써 어려운 용어들 투성이라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NPD라는 회사명은 뉴포트 디스플레이의 약자인데 홈페이지에서는 넘버원 파트너 오브 디스플레이 파츠라는 슬로건으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디스플레이 업종의 부품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당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제품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패널의 I/O, 즉 인풋 아웃풋 기능을 담당하는 FPGA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은 디스플레이 출력 장치인 동시에 이 터치 인터랙션의 입력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NPD에서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출력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메인 FPGA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터치 인터랙션 좌표 정보를 이 스마트폰 메인보드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TSP FPGA를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FPGA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컴퓨터 본체를 열어보면 메인보드 기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반도체나 입출력 단자 등이 함께 동작할 수 있도록 청록색 기판 위에 회로를 직접 그려 넣고 부품들을 납땜해서 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프린티드 서킷 보드의 약자로 PC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등이 출시되고 폴더블 등 스마트폰의 폼팩터가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PCB도 전자제품의 경박 단소화에 맞춰서 양면으로 인쇄되고 적층으로 쌓아 올리는 등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판의 두께가 극도로 얇아지면서 종이처럼 휘어지는 플렉서블 PCB를 개발하게 되었고, 기존의 딱딱한 보드 형태와 조합한 RF PCB 등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NPD는 이러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필요한 FPCB와 IC칩, MLCC 등을 부착해서 제조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FPGA, 즉 Flexible Printed Circuit Assembly 제조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기술을 Surface Mounting Technology의 약자로 SMT라 부르며 우리말로 해석하면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NPD 홈페이지의 제품 생산 공정을 보시면 10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포장이나 검사 제외하고 SMT의 기본적인 공정을 쉽게 말씀드리면 PCB 표면 위에 입자화된 납을 도포하고 칩이나 콘덴서 부품을 장착 후 납땜을 하게 됩니다. 로더 장비를 통해서 FPCB를 스크린 프린터로 옮기고 스텐실 기법으로 솔더 페이스트를 도포합니다. 그리고 마운터 장비로 칩이나 MLCC 등의 부품을 정해진 위치에 마운팅시키고 이 리플로우 오븐 장비를 통해서 정해진 온도와 시간에 맞게 열을 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크림 혹은 페이스트 형태로 도포되어 있던 납성분이 액화되면서 마운팅된 부품과 육룡화되고 냉각 과정을 거쳐 다시 응고되는 것이죠. 원리 자체는 전기 인두기로 납땜하는 것과 동일하고 이를 자동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PD는 이러한 SMT 공정 중에 납을 도포하는 솔더 페이스트 이후 3D 납량 측정 장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거를 2D 장비로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납이 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두께가 고르게 발려져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리플로우 오븐 과정에 이 불량률이 높게 나왔었는데요. 고영 테크놀로지가 이러한 3D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인데 여기 거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설비는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PD 상장 당시 IR 자료를 보시면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양품 불량품을 자동 구분 적재해주는 ET 검사 장비나 이 오탑 방지 시스템, 테이프 및 FPCB 부착 등을 상당 부분 자동화시켜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본 때려 부어서 장비를 갖추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강력한 해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MPD는 이렇게 만들어진 메인 FPCA와 TSP FPCA 부품을 삼성전자,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고객사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해서 채택되고 있는데요. 고객사가 삼성 디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일 수 있지만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모바일 중소형 OLED 패널 마켓쉐어 9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경쟁사 물량까지 받아서 납품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MPD 2019년 IR 자료에서는 화웨이와 오포, 비보, 샤오미도 채택되고 있다 했지만 반도체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피셜에 따르면 최근 화웨이와 샤오미 물량은 다른 경쟁사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MPD는 갤럭시 A52와 A32 모델이 가장 주력이고 닌텐도와 구글 모델 일부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글 픽셀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사 제품이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디스플레이 패널 쪽 FPC는 아닐 수 있을 것 같네요. MPD를 주목하게 된 계기는 사실 3, 4년 전 MPD의 모기업인 SNK 폴리텍에 투자했던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SNK 폴리텍은 3월 5일 종가 5,210원 기준 시총 610억 정도로 MPD보다 약 200억 이상 저렴한 기업입니다. 제가 주린이 시절에 저희 스승님께서 과거 투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겁도 없이 4,000원 구간에 떨어지는 칼날을 덥석 잡았다가 한 1년 가까이 마이너스 존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SNK 폴리텍은 LCD 패널을 보호하는 폴리우레탄 폼시트 완충 장치 생산 기업인데 제가 투자하던 때도 회사 본업의 실적보다는 자회사 MPD와 캐프의 실적이 더 이 주가의 중요한 변수가 되곤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SNK 폴리텍 차트를 다시 보면 자회사 MPD의 IPO를 한 달 앞둔 작년 2월 말쯤 주가가 무려 10,000원까지 상승했었는데요. 물론 저는 당시 주밥 아래 주린이었기 때문에 5,000원부터 팔아대기 바빴고 투자 금액도 아주 소액이었어서 기간 대비 큰 수익을 내진 못했었습니다. MPD의 3분기 보고서의 주주 현황을 보시면 SNK 폴리텍이 최대 주주로 64%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SNK 폴리텍의 자회사였던 캐프를 이 MPD의 종속 회사로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캐프가 뭐하는 회사냐 하면 자동차의 와이퍼 만드는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부품 회사에 웬 자동차 와이퍼냐며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내 와이퍼 점유율 1위에 글로벌 4에서 한 5위 정도 된다는데 과거 SNK 폴리텍 시절부터 이 회사의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3분기에 93%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MPD의 핵심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캐프 관련해서 제가 조사하다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MPD의 나머지 종속법인 2개를 보시면 중국 천진과 베트남 하노이에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100% 종속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IR 자료를 보시면 중국 천진 공장이 24개 라인 월 2,200만 개의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 베트남 하노이 공장은 7개 라인 월 900만 개 생산 캐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과거부터 운영해온 천진 공장이 월등하게 높습니다만은 이 규모 면에서는 베트남 법인이 10,000제곱미터 정도 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베트남 법인의 라인 증설을 계획했으나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좀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베트남 법인은 중단기적으로는 모바일 주변 기기나 PCM, 카드 결제 단말기, 전자담배 모듈 등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고 이후 대형 고객사의 IT 기기 모듈까지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MPD의 소개는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의 분위기와 또 자회사 캐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가 요즘 너무 바빠져서 주중에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